한옥저택, 장씨, 집안의 오래된 목조, 지붕 아래로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조용히 스며든다. 나뭇결 사이로 젖은 틈을 따라 흐르는 그 바람에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차에 남아있는 비밀과 욕망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밤중 그 오래된 대문을 스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이게 된다. 두꺼운 참나무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신음소리, 억눌린 숨결, 그리고 한없이 길게 늘어지는 한숨이 어둠에 녹아 사라진다. 모든 것이 예의와 격식에 가려져 있지만 노란 한지 등불 아래 식탁에 앉은 남자의 그림자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장현수, 장그룹의 총수, 강인한 이목구비와 무엇이든 꿰뚫는 듯 깊은 눈빛을 지닌 남자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두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지은 첫째 며느리, 검고 긴 머리칼이 목선을 감싸고 차갑고 깊은 눈빛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왼쪽에는 한민서, 둘째 며느리, 젊고 하얀 피부, 손끝이 닿을 듯 가벼운 움직임. 마치 정원 연못 위로 막 떨어진 벚꽃잎처럼 청초하면서도 어딘가 몽환적이다. 저녁 식탁에는 윤기 흐르는 불고기, 선홍색 김치, 얇은 유리잔에 따라진 소주가 줄지어 있었다. 하나하나의 음식은 천천히 탈이 되는 가면처럼 마지막에는 교차하는 눈빛만이 짧고 아찔하게 남았다. 술이 따르는 소리, 유리잔을 타고 흐르는 소주 한 방울 한 방울은 아무 말 없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땀방울을 떠올리게 했다. 현수는 지은의 고운 손에서 소주잔을 받으며 손끝으로 손목을 슬쩍 스쳤다. 짧은 접촉, 하지만 차가운 피부에 돋는 소름과 눌려오는 숨결은 길게 이어졌다. 민서는 그 모든 장면을 슬며시 곁눈질하며 바라봤다. 겉으론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엔 두려움과 궁금증,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이 뒤섞였다. 우진과 혜진, 두 아들은 언제나처럼 자리에 없었다. 일에 쫓긴다는 핑계지만 어쩌면 그들에게 익숙해진 것은 이 집안의 냉랭함과 아버지의 카리스마일지 모른다. 식탁 위엔 젊은 여자들과 인생을 산 남자만 남았다. 오래된 목자의 벽에 둘러싸인 그 공간은 시간이 멈추고 욕망이 재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나는 작은 상자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현수는 느릿하게 일어났다. 오래된 책장 앞에서 시집을 집어드는 척했다. 지은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우아하게 움직였고 그 뒤로 지나갈 때마다 현수의 눈빛은 얇은 한복, 너머로 이어지는 곡선을 음미하듯 따라갔다. 짙게 농축된 공기, 작은 소리조차 벽에 메아리 치듯 울렸다. 억눌려온 욕망의 기척, 오래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었다. 지은은 침대에서 뒤척였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나무잎을 가르는 바람소리가 어우러졌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부드러운 비단 스치는 소리, 한숨 섞인 낮은 신음, 잔에 부딪히는 소리,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딛고 지은은 희미한 불빛을 따라 집안 가장 깊은 쪽, 잠긴 다실 앞으로 갔다. 현수만이 열쇠를 가진 집안에서 가장 금지된 그 방. 오래된 가족의 전설과 비밀의식, 먼지 쌓인 병풍 뒤로 감춰진 쾌락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지은은 귀를 문에 대었다. 심장 소리가 빨라지고 숨결이 얕아진다. 참나무 문 너머, 외부인에겐 허락되지 않은 소리들, 점점 더 거칠어지는 신음, 술이 출렁이는 소리, 남자의 향수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한데 어우러진다. 그것은 은밀하지만 오래도록 머리에 남는 쾌락의 교향곡 같았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다.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듣고 싶어 할지. 억눌린 본능이 소리 없이 속삭였다. 아침이 밝았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던 듯 고요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손목엔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다실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소주 자국에서 짙은 술 냄새가 번졌다. 현수는 천천히 지나가며 평소보다 오래 지은의 지친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살짝 미소 짓고 고개를 돌렸고 지은은 그 눈빛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있었다. 민서는 정원으로 나가 고요한 연못을 바라봤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연못 위에는 벌써 첫 꽃이 피떨어져 잔물결이 번져갔다. 밤은 다시 찾아오고 참나무 문 뒤에 숨겨진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 방은 단지 가족의 비밀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욕망, 그리고 외로움의 게임에 묶인 세 사람의 본능마저 깨우고 있었다. 열지 말아야 할 방이 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부름이 이미 본능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누가 그곳에서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어느 집안에서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의 결속과 권력의 상징이다. 특히 장씨, 가문의 한옥. 저택에서의 저녁 식사는 더욱 그랬다. 각 음식, 각 시선,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보이지 않는 바둑알처럼 테이블 위에 놓인다. 그날 밤 겨울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지고 오래된 소나무 숲은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한옥 지붕 위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 참고 억눌려온 한숨 같았다. 대청마루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흰색 식탁보가 깔린 긴 식탁에는 고풍스러운 청자와 놋그릇, 은은한 향이 가득했다. 불고기, 매콤한 김치, 소주, 진한 나무 냄새, 그리고 감춰진 오랜 비밀이 이제야 폭발하려는 듯 감돈다. 서지은은 연한 하늘색 한복에 은비녀를 꽂고 그 날카로운 눈길을 장현수의 끈질긴 시선에서 슬쩍 피했다. 한민서는 복숭아빛 한복을 입고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얼굴엔 은은한 홍조가 돌았다. 두 며느리는 조용히 상을 차리며 속내를 꽁꽁 숨긴 채 예의와 품위의 가면을 썼다. 식사가 시작됐다. 현수는 언제나처럼 깊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런 겨울밤이면 젊은 시절의 저녁상이 생각나는구나. 그곳에서는 남자가 중심이고 모든 시선과 봉사가 그에게 쏠렸지. 너희는 이런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은 고개를 숙여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통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님, 민서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때로 전통은 오래 묵힌 김치 같아요. 오래 둘수록 더 진하고. 가끔은 너무 자극적이죠. 그 말에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바깥의 찬바람이 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현수는 조용히 웃으며 소주잔 3개를 채우고 직접 한 모금 마신 뒤 지은에게 소주병을 건넸다. 어른이 되고서야 맛볼 수 있는 게 있단다. 술, 김치, 그리고 가족의 비밀도 그렇지.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비밀은 비밀로 남을 때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버님,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민서는 조용히 지은을 바라보며 둘만 아는 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어젯밤 들은 그 묘한 소리가 두 며느리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오늘 저녁은 말없는 심리전의 장이 되었다. 갑자기 현수는 식탁 아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상아로 만든 빗이었다. 모랑꽃이 새겨진 빗에는 서로 뒤엉킨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현수는 빗을 손에 쥐고 천천히 돌렸다. 한지 등불 아래 상아 빗이 땀에 젖은 피부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이 빗은 장씨 집안에서 4번째로 내려온 상징이다. 가장 합당한 여자에게만 전해주지. 궁금하지 않니? 민서는 미소를 감추며 물었다. 아버님이 오늘 그걸 누구에게 주시려는 건가요? 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씨, 집안의 모든 여자는 한 번쯤 이 상가 빗으로 머리를 빗어야만 한단다. 특별한 겨울밤, 그 여자는 자신이 넘어야 할 선, 그리고 마주해야 할 진실을 알게 되지. 차가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예전에 들었던 시어머니들의 전설이 떠올랐다. 상아빗은 단순한 빗이 아니라 장씨, 집안 며느리들의 은밀한 쾌락, 비밀스런 쾌락의 상징이었다. 다시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테이블 아래에서 현수의 손끝이 지은의 한복 끝단을 스쳤다. 잠깐의 접촉이지만 그 열기는 몸에 타는 자국처럼 남았다. 민서도 그 기운을 느꼈다. 세 사람 사이에 투명한 실이 얽히는 듯한 누군가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함정 같은 공기가 감돌았다. 밤이 깊었다. 지은은 조용히 차 쟁반을 들고 거실로 갔다. 현수가 뒤따라와 가까이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결소리만이 들렸다. 현수는 지은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비밀은 때가 되면 드러나는 법이지. 그는 조용히 사라졌고 남성 향수의 잔향만이 지은의 목덜미에 남았다. 지은은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온몸이 떨렸다. 민서는 방에 혼자 앉아 화장대 위에 올려둔 상아 빗을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빗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차갑고 매끈한 감촉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상아 빗으로 머리를 빗었다. 머리카락 올 한 올이 비밀에 감겨있는 듯 빗질을 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다.
장씨, 저택에서는 작은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숨, 발소리, 비단 옷자락이 문턱을 스치는 소리까지 모두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진동했다. 그 밤, 세 사람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수는 어두운 다실에서 혼자 술을 따르며 깊은 그림자에 잠긴 눈빛으로 잔을 들었다. 지은은 무릎을 안고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아직 남아있는 손자국을 더듬었다. 민서는 창가에 앉아 한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 밤 장씨 집안의 비밀의 문을 열게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상가빛 하나, 한마디 암시, 추운 겨울밤,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 모두가 진실과 욕망, 권력의 마지막 경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옥의 밤은 언제나 신비롭다. 곡선을 그리는 기와지붕 아래 가랑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고요한 정적은 작은 소리조차도 오래 머물게 한다. 한민서에게 오늘 밤은 더욱 길고 더욱 차갑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계절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 담긴 무거운 비밀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민서는 홀로 한옥 옥상에 앉아 막 딴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얼큰한 술이 혀끝을 스치고 이내 가슴 깊이 파고든다. 창백한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젖은 벽돌 바닥 위로 조용히 흐른다. 아래로 내려다보면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연못 위에는 어렴풋한 불빛만이 번진다. 민서는 저녁 식탁을 떠올렸다. 아버님이 상가 빗을 식탁 위에 올려두던 순간 모든 전통, 모든 경계에 관한 이야기가 조용한 불길처럼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떤 말, 어떤 손길도 억눌러온 갈망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다. 그때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렸다. 장현수는 회색 비단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는 한지 벽에 길게 드리워져 공간 전체가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빗방울 소리, 소주가 잔에 따르는 소리만이 남았다. 잠이 안 오나? 민서야.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피하지 않았다. 아버님. 잠이 오지 않아요. 비가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현수는 그녀 곁에 앉았다. 예의를 지키는 거리였지만 밤의 적막함에는 너무 가까웠다. 달빛이 그의 주름진 눈가를 비추어 왠지 모를 인간적인 온기를 더했다. 이런 밤엔 사람이 가장 쉽게 길을 잃지. 현수는 어둑한 마당을 바라보며 잔을 천천히 돌렸다. 젊은 사람은 꿈속에서, 늙은 사람은 기억과 후회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의 말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소주향과 뒤뜰에서 풍기는 목련꽃 냄새가 뒤섞였다. 민서는 자신의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떨림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옛 아버님은 후회한 적 있으세요? 민서는 조용히 물었다. 나도 한때는 후회했지. 하지만 모든 욕망은 결국 비밀이 되고 비밀은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지. 현수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더욱 깊게 빛났다. 그는 젊은 시절을 이야기했다. 가난한 시골에서의 시간, 국경을 넘던 방황,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삶을 스쳐갔지만 이토록 외롭고 약해진 자신을 느낀 건 지금 이 한밤뿐이었다.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민서는 아버님 잔에 술을 따랐다. 두 손이 스치며. 짧은 접촉이었지만 손끝에 불이 붙는 듯한 전기가 퍼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다. 현수는 갑자기 민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 손길은 아주 조심스럽고 동시에 단호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비 오는 밤이면 늘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랬지. 함께 외로움을 나눌 누군가를. 민서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이 어깨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이성은 서서히 흐려지고 남은 것은 뜨거운 숨결과 밤의 차가운 뿐이었다. 마당 저편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나무 바닥 문이 삐걱거렸다. 오늘 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니면 그냥 옆에 앉아있고 싶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위로인가? 유혹인가? 알 수 없는 깊은 여운이 남았다. 민서는 현수를 바라봤다. 이제 그는 엄격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고독하고 강인한 한 남자로 보였다. 민서는 자신이 아주 작아지고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아래 마당에서 한지 등불이 희미하게 비쳤다. 지은이 하얀 한복을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침묵했다.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걸린 듯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옥상은 잠시 무대가 되었다. 세 사람,
세계의 비밀, 세계의 상처와 갈망. 마당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는 기와를 두드리고 달빛은 구름에 가렸다. 민서는 얼마가 더 지나야 아침이 올지 몰랐다. 다만 자신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금지된 갈망이 점점 커졌다. 그 밤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 술 기운, 꽃향기, 아주 미묘한 손길의 잔상과 함께 남은 밤을 보냈다. 그리고 모두가 자문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면 욕망과 고독의 절벽에서 나를 붙잡아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장씨, 저택의 아침은 결코 밝지 않다. 희미한 햇살만이 한지 창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 오래된 참나무 벽에 얼룩진 그림자를 들이운다. 정원에서는 새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려 퍼지지만 집안의 공기마저도 새로운 하루가 오는 것을 망설이는 듯하다. 어젯밤의 비밀이 아직 안개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깼다. 잠을 설쳐 충혈된 눈, 손목에 닿았던 누군가의 손길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커튼을 젖혀 차가운 빛이 이마에 닿게 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오래된 나무 바닥을 따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이 집의 세월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복도 끝, 전통 한증막 욕실 앞에 멈췄다. 며느리가 된 뒤로 거의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는 하얀 김과 뜨거운 약초 냄새가 섞여 나왔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밀었다. 따뜻한 공기가 쏟아지며 바깥의 추위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욕실 벽은 장미목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오래된 꽃무늬와 고풍스러운 나뭇결, 노란 빛이 조각들에 스며들며 방 안 전체를 몽환적으로 만들었다. 벽에는 고대의 애정 장면이 새겨진 목조 그림들이 줄지어 있었다. 남녀가 서로를 껴안은 모습, 희열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 발밑에는 뜨거운 물이 차오르고 김이 거울과 창을 뿌옇게 가렸다. 쑥! 레몬그라스, 귤껍질, 나무향이 어우러져 지은의 심장을 점점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복을 벗어 의자에 올려놓고 천천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이 살결을 감싸 안고 이국적인 편안함과 함께 약간의 통증마저 느껴진다. 지은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물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만을 들었다. 잠시 후 그녀는 무심코 시선을 벽 한편에 목조 그림에 두었다. 긴 머리를 푼 여인이 붉은 비단끈에 손이 묶인 채 나이 든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다. 여인은 눈을 감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고 남자의 손은 그녀의 등에 천천히 닿는다. 그 모습은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듯한 이상한 전율을 일으켰다. 지은은 무의식 중에 목덜미에 손을 얹고 어깨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물을 느끼며 어젯밤 현수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 감각이 너무도 생생해서 스스로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은은 깜짝 놀라 수건을 움켜쥐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장현수였다. 그는 흰 목욕 가운을 입고 아직 젖은 듯한 은빛 머리카락, 깊은 밤바다 같은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구나. 지은아, 모두들 아직 잘 줄 알았는데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네, 그냥 잠시 쉬고 싶어서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욕조 곁에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랐다. 뜨거운 물 안에서만 드러나는 비밀이 있단다. 그는 찻잔을 들어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옛날엔 장씨 집안에 새 며느리가 오면 겨울 첫 아침에 이 욕실에서 혼자 목욕을 하게 했지. 뜨거운 물이 과거를 씻어내고 다가올 운명을 준비하게 도와준다는 의미였단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뜨거운 물에서 나오면 자신의 삶이 영영 바뀔 것 같은 두려움과 묘한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왜 욕실 벽에 이런 그림이 많은지 궁금하지 않니? 현수가 다시 물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는 듯했다.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현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건 외설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에 대한 교훈이지 귀족 집안에서는 욕망조차 배워야 하고 숨기는 법도 예술로 만드는 법도 배워야 한단다. 현수는 일어나 조각 벽을 한 바퀴 돌며 손끝으로 하나하나 문양을 더듬었다. 진짜 권력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을 다스리는 것에서 비롯된단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얀 김이 그녀의 피부에 맺히고 그 눈길은 마치 뜨거운 물 속에 녹아든 자신의 모습처럼 희미해졌다. 욕실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점점 빨라지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놀라 멈칫했다. 제가 방해했나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걸음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현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란다. 이 욕실은 가족 모두의 공간이지. 민서는 조용히 욕조 곁에 앉았다. 시선을 벽의 조각 그림에 두었다가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이 언니도 같은 기분인가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그렇게 물었다. 그 순간 욕실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했다. 세 사람이 장미목으로 된 욕실, 뜨거운 물, 고대 조각화 사이에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주고받는 시선과 미묘한 긴장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현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단다. 저 그림들도 마찬가지지. 언젠가 너희가 가장 잘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지. 현수는 방을 나서고 두 며느리는 욕실 한가운데 하얀 김에 가려진 채 조용히 심장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바깥에서는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두 젊은 여자의 실루엣을 욕실 바닥에 그려냈다. 장씨, 가문의 비밀스런 공간, 모든 욕망과 후회, 말 못할 저주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비는 이른 저녁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씨, 저택은 천둥 번개가 교차하는 창밖 풍경 속에 잠겼고 한옥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 한가운데 장현수와 서지은, 한민서 세 사람만이 고요하게 마주 앉아 있었다. 오늘의 거실은 평소와 달랐다. 겨울에 차가운 기운도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치 은밀한 의식이 곧 시작될 듯 용기를 내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처럼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체스판 위에는 윤기나는 체스 말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테이블에는 체스 외에도 소주잔 3개, 매콤하게 구운 생선, 과일 몇 조각, 은은한 향이 피워져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는 쏟아지는 빗줄기가 세상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현수는 중앙에 앉아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하얀 퀸 말을 손끝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 밤 너희와 체스를 한판 두고 싶다. 규칙은 조금 특별하지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흥미로운 게임이 될 거다. 준비됐니? 민서는 먼저 대답했다. 눈빛에는 묘한 도전이 번졌다. 아버님이 만든 규칙이라면 저도 피하지 않겠어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치맛자락 위에 올려진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한 듯했다. 현수는 설명을 이어갔다. 한 수를 둘 때마다 상대는 질문에 답하거나 작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거부하면 탈락이지만 때로는 진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기도 하지.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밤, 체스 게임이 시작됐다. 말 한 수 한 수가 심장 박동처럼 긴장감을 더했다. 현수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 물질이 아닌 내가 줄 수 있다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각 질문은 조용히 쌓아 올린 가면을 조금씩 벗겨냈다. 두려움, 상처, 욕망, 그 모든 것이 점점 드러났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워요. 민서는 현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치고 싶었던 적 있어요. 하지만 도망칠수록 이 집에 더 깊이 묶이는 것 같아요. 게임이 깊어질수록 현수는 더욱 과감한 미션을 요구했다. 민서에게 눈을 감고 가장 금지된 상상을 해보라고 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붉어진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방 안은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지은의 차례가 되자 현수는 하얀 퀸 말을 앞으로 옮기며 물었다. 이 집에서 한 사람만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니? 순간 지은의 마음에 칼날 같은 질문이 꽂혔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스로를 믿고 싶지만 가끔은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싶어요.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내가 널 지켜줄 수 있게 해다오. 그는 체스판을 천천히 돌아 남성적인 향, 구운 생선의 매운 냄새, 피에 젖은 두 여인의 머리카락 향이 뒤섞였다. 민서는 지은 옆에 바짝 다가앉았고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꼭 잡았다. 갑자기
현수는 마지막 미션을 내걸었다. 하얀 퀸이 끝에 도달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걸 용기가 있는 사람. 진 사람은 반드시 진심으로 대답해야 한다. 거짓, 은폐, 허락하지 않는다. 지은과 민서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이 손을 놓았다. 네, 하겠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두 여인을 바라보더니 천둥 소리처럼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비 오는 밤, 한 번이라도 모든 경계를 넘어선 상상을 한 적이 있느냐? 대답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서는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현수는 두 사람의 뒤에 서서 발소리만으로도 두 여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마침내 민서가 입을 열었다. 누군가가 모든 규칙을 찢고 본능만 남을 때까지 안아주길 상상했어요. 지은도 속삭였다.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현수는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 밤 모든 비밀이 비에 씻겨 내려가고 두려움과 욕망이 하나가 되어도 괜찮겠니? 창밖에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렸다. 체스 게임의 끝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지막 가면이 벗겨질 때 세 사람만이 남게 될 것이다. 욕망과 권력, 비의 밤만이 그들의 증인이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장씨 저택에는 봄의 분홍빛 벚꽃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한옥 정원은 새 옷을 입은 듯 곡선을 그리는 기와지붕 위로 꽃잎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달콤한 꽃향기와 함께 오래된 비밀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흩어진다. 벚꽃 축제날, 저택에는 재개, 상류층, 그리고 낯선 시선과 반쯤 미소를 띤 초대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겉으로는 떠들썩하고 화려하지만 연못 밑에 물살처럼 어딘가 불안한 긴장감이 감돈다. 서지은과 한민서는 새 한복을 차려입고 아직 완전히 피지 않은 두 송이 꽃처럼 속마음을 숨긴 채 정원을 걷는다. 민속 음악, 손님들의 웃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어딘가 다른 곳, 꿈과 욕망, 아직 식지 않은 비 내린 밤의 기억에 머물러 있었다. 현수는 여전히 품위 있게 잔을 들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의 두 며느리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 차분한 미소, 은근한 권력의 언어. 하지만 그 시선은 가끔 그림자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지은과 민서는 어깨와 머리에 벚꽃잎이 내려앉은 차에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다. 대부분의 시선이 부채춤 무대로 쏠린 순간 지은이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만약 간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단 한 번뿐이야? 민서는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뒷정원 깊은 곳, 오래된 대문으로 향했다. 잔디와 흙냄새, 멀어지는 음악 소리. 모든 것이 어서 도망쳐라고 말하는 듯했다. 거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어디 가는 거냐? 현수가 벚나무 그림자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깊고 검은 눈빛만이 모든 걸 꿰뚫는 듯했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몸이 굳은 채 서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시선을 들며 말했다. 아버님, 그냥 잠깐 산책하려던 거예요. 현수는 서두르지 않고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맞춰진 듯했다. 가까이 다가선 현수는 아주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떤 길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단다. 각오는 되어 있니? 위협도 위로도 아닌 어딘가 슬픈 저주처럼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집의 그림자, 욕망과 비밀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현수는 조용히 두 사람의 어깨를 한 번씩 만지고 시선을 꿰뚫어 보듯 바라봤다. 가자.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니. 현수는 먼저 걸어갔다. 두 며느리는 묵묵히 그 뒤를 따라 걸었다. 마음속에는 패배와 무력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뒤에서는 오래된 대문이 조용히 닫혔다. 아무도 장씨 저택을 혹은 스스로의 욕망과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다시 축제의 소란과 분홍빛 벚꽃 아래로 돌아온 지은과 민서는 평온한 미소와 온화한 얼굴을 되찾았다. 하지만 두 눈동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기회가 올지, 영원히 이 욕망과 권력의 미래 갇히게 될지 알지 못했다. 밤이 내리고 연못 위로 마지막 꽃잎이 떨어졌다. 정적만이 남았다. 봄바람에 실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한숨이 퍼졌다. 결코 끝나지 않는 장씨, 집안의 비밀,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영원히 남게 되었다. 밤이 장씨 저택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벚꽃 축제의 흔적이 아직 지붕 끝에 남아있지만 실패한 탈출의 상처는 아직도 모두의 마음에 선명히 남아있다. 집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보이지 않는 저주가 모든 구석에 천천히 번지는 듯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현수는 지은과 민서를 2층 응접실로 불렀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고풍스러운 실크 그림과 장미목 찻상이 빛났다. 그 방은 언제나 안전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경계, 현실과 꿈, 도덕과 본능이 얽혀 있는 곳이었다. 현수는 정중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세상의 쓴맛을 모두 경험한 자의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 앞에는 하얀 비단으로 감싼 2개의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현수는 두 며느리에게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 손짓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오늘 밤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는 천천히 2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찬란한 초록빛 비취 팔찌 2개가 들어있었다. 비취의 차가운 빛이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이 팔찌는 장씨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진정한 경계 너머로 간 여자만이 받을 수 있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지은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서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능의 규칙. 두려움을 잊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현수는 직접 2 사람의 손목에 비취 팔찌를 채워주었다. 차가운 보석이 피부를 스치며 이상한 전율을 남겼다. 지금부터 과거의 모든 경계는 사라진다. 너희는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도 운명에 순응하는 여자도 아니다. 이제 이 집안의 마지막 꿈을 함께 꾸는 동반자다. 잠시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지나는 소리, 벚꽃잎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다. 3 사람의 거친 숨, 서로 얽힌 시선,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현수는 비취색 술을 3잔에 따랐다. 녹색 빛이 유리잔에 어리고 달콤하고 매운 향이 방 안을 감쌌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이 술을 마시자. 모든 부끄러움을 버린 3명의 여행자처럼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는다. 3 사람은 잔을 맞댔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배로 번졌고 감각이 모두 다시 살아났다. 민서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었고 지은은 현수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이제 현수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남자였다. 벽시계는 천천히 밤을 알렸다. 비취비취 2 여자의 하얀 팔에 어른거렸고 신비한 마법처럼 모든 억압을 잠식했다. 현수는 먼저 민서의 손을 잡고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눈빛에는 강인함과 다정함이 공존했다. 오늘 밤은 비취의 꿈이 되어라.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허락하고 3 갈래 강물이 마침내 한 곳에서 만나는 밤이 되도록 억눌린 신음과 바람소리, 모든 것이 금단의 노래가 되어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이제 이 집안에 남은 것은 이름도 두려움도 아닌 3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의식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지은과 민서의 손목에 비취 팔찌를 비췄다. 어젯밤의 술과 꿈, 피곤함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비밀의 마지막 문이 열린 장씨 저택에 영원한 동반자가 된 것이다. 봄의 마지막 날, 장씨 저택의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한옥의 지붕과 소나무 숲을 파고드는 거센 바람, 집 안의 공기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 아침 모든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비취 발찌 자국이 선명한 손목을 바라보았다. 밤의 잔재가 피부에 남아 있었다. 민서는 정원을 조용히 거닐며 텅 빈 시선으로 한 걸음 마치 과거를 밟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현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다실에 앉아 텅 빈 술잔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이
모든 경계와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오후가 되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번개가 대지를 가르고 어둠이 평소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두 아들, 우진과 혜진이 오늘 밤 저택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은과 민서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미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무거운 예감에 잠겼다. 밤이 내리자 저택 앞에 자동차가 멈췄다. 우진과 혜진은 더욱 거칠어진 얼굴, 산처럼 냉랭한 눈빛,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입술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폭풍 전야처럼 긴장 속에 멈춰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어쩌면 이 집에서 마지막이 될 가짜 평화의 저녁상이 조용히 차려졌다. 누구도 많이 말하지 않았다. 미сс리. 젓가락이 사기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 피하는 시선,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식사가 끝나자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었다. 아버지, 저희가 떠난 후 이 집은 변했습니다. 이젠 집이 아니라 자유를 잃은 영혼을 가두는 새장 같아요. 혜진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엔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죠. 오늘만큼은 진실이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현수는 예전의 위엄을 잃은 듯 피곤한 표정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듣고 싶은 게 무엇이냐? 저 참나무방, 상가비스, 아니면 비추의 꿈이 이 집안의 피에 스며든 이야기냐? 지은과 민서는 테이블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속에서 거센 파도가 모든 가면과 거짓을 휩쓸고 있었다. 현수는 젊은 시절의 외로움, 권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가족의 모든 사람을 자신만의 체스말처럼 만들어 이 저주와 게임 속에 가뒀던 모든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는 비밀의 욕실, 대대로 내려온 상아빛,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마지막 규칙에 대해 고백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밖에서는 돌풍이 몰아쳤다. 뜰의 나무들은 꺾이고 한옥은 심하게 흔들렸다.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이 집에 진짜 사랑은 있었던가요? 이 질문이 마지막 남은 모든 벽을 무너뜨렸다. 현수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장씨 집안엔 사랑은 없었다. 욕망,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풀지 못한 저주고 이제 너희가 떠안을 운명이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창밖의 빛 속에 얼굴을 묻었다. 민서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밖에선 벚나무 가지가 부러져 현관 앞에 쓰러졌다. 집 안에는 세 세대가 서로를 외면한 채 앉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이 남았다. 그 밤 모든 비밀이 드러난 후에도 폭풍의 잔향만이 남았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속삭임, 오래된 저택에 맴돌며 욕망과 고통, 비극이 저주가 되어 영원히 남게 되었다.